대화형 프로토콜이 대화형 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 자, 우리가 대화형 프로토콜의 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죠.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는 상태의 증명을 하라. 우리가 보통 이건 어떤 형태의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가 있죠. 어떤 홈페이지든 회원 가입하는 곳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밀번호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찾아주면 그걸 가르쳐 줍니까? 바로 안 가르쳐 주죠. 비밀번호, 내가 어떤 홈페이지의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었는데 얘를 모르겠어. 잊어버린 거야. 패스워드를. 그러면 비밀번호 찾기가 있잖아. 이런 메뉴가 있죠. 그러면 비밀번호 찾기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화로 알려줍니까? 뭐 톡으로 알려줘요? 문자로? 톡으로 문자 줍니까? 카톡으로 문자 줘요? 이메일로 줍니까? 절대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고객이야. 내가 지금 잊어버린 나야. 직접 다이렉트 알려주면 좋은데 네가 정말 이 고객인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비밀번호를 너한테 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알려주면 네가 정말 그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준다. 특히 이건 중요해요.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준다? 아, 절대 안 돼. 이메일은 너무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글로 절대 보내지 않고, 보내더라도 비밀번호가 만약에 A의 1, 2, 3, 4다. 비밀번호가. 절대 안 가르쳐주고 다시 입력하라 그래. 에? 이런 거 이상한 문자 하나 보내. 가입하려면 이거 다시 입력해. 그리고 너 확인한 다음에 네가 바꾸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죠. 절대 직접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너인지만 확인하겠다. 너인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나라인 것을 어떤 식으로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OTP라든지 보안카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전화번호를 인증한다든지, 전화번호를 가지고 보내오지. 그러면 너 전화번호에서 네가 본 문자 넣어. 뭐 59번 넣어. 그러면 59번 누르. 절대 직접적으로 이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럼 이 직접적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든 변경을 해주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너인지를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증명해봐라. 이것이 영지식 증명이죠. 요거의 이론은 바로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론이죠. 이거 있는 일이게요. 알리바바와 동굴. 동굴이 이런 데가 있었다요. 이렇게. 이게 동굴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입구고, 여기도 입구야. 동굴이 있겠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가 막혀 있잖아. 일단 알리바바 동굴 얘기하면 무슨 얘기다? 영지식 증명의 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 이렇게.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뭔가 비밀번호가 있거나 비밀 구멍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 그 통과하는 방법을 설명해봐라. 이거 증명해봐라. 이거지. 증명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분명히 절로 가서
A라는 곳으로 가서 B로 나올 수 있어.를 증명해봐라. 자, 증명자가 어떤 사실의 정당의 과실을 검증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증명자가 자신이 아는 비밀을 검증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검증자에게 자신의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 방식이다. 그러니까 만약 OTP로 한다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OTP 번호 넣어봐. 그러면 OTP나 보안카드나 전화번호에 59를 집어넣은 거는 절대적으로 이 번호와는 관계가 없잖아. 그치? 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얘를 통해서 415119라고 합시다. 보안카드 이거 놓고 내가 여기 보안카드가 있단 말이야. 직접적인 거 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 이거 맞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보를 건송하지 않고 그거 말고 아이디 비밀번호 말고 너 OTP 카드 넣어봐. 확인이 되네. 너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영지식 증명은 일반적으로 대화형 증명 방식이라고도 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대화식 증명 방식은 증명자 검증 일련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대화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이다. 증명자 A와 검증 B의 대화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자 A가 자신이 아는 비밀번호를 검증자 B에게 직접 전송하지 않고 이걸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의 비밀 정보가 아닌 다른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서 자신이 그 비밀 정보의 원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영지식 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증명장애는 정해진 집합 내에서 임의로 선정된 난수에 대한 증거를 계산하여 이거 난수 발생하는 거거든요. OTP 같은 경우는 계속 누르면 계속 숫자가 바뀌어 누를 때마다. 보안카드 매번 바꾸게 해주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몇 번 누르라 몇 번 두 자리나 한 자리 막 누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뭔가를 보통 내가 다른 곳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로그인 하거나 했을 때 너 정말 저런 컴퓨터에서 할 거냐? 그렇잖아. 내가 구글 같은 경우는 아이디, 이메일 같은 주소, 아이디를 넣지 않고 전화번호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집에서 늘 하다가 저 PC방이라든 다른 곳에서 내가 다시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너 정말 맞는지 네 전화번호를 보냈거든? 그 전화번호에서 몇 번째 숫자 눌러봐. 그럼 전화가 와요. 툭툭 누르면 너 맞네. 로그인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고 너가 정말 그 중요한 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대. 그런 것들은 다 난수 발생을 하게 하죠. 난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난수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정당한 증명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검증자에게 입증시켜야 된다. 너 다른 곳에서 너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네 전화번호가 정말 네가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번호 딱 날려주잖아. 그러면 딱 와. 그러면 똥똥 눌러주면 로그인이 되거든요. 확인된 거야. 이걸 영지식 증명이라 그래. 검증자는 증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질문을 증명해 제시한다. 증명자, 검증자. 증명자는 검증자 제시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정당한 증명을 확인시켜야지요. 그렇죠? 지금 이걸 쭉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이 뭐냐 물어보면 영지식 증명이고 영지식 증명의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대답의 내용이 증명자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이걸 직접 날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 아이디를 아는데 패스워드를 너한테 직접 전송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네가 정말 걘지 어떻게 알아?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 제기 조건, 완전성과 건전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두 가지가 대화형 증명 시스템에 의한 방법이다. 두 가지가 아닌 건 뭐냐? 두 가지를 찾아라. 영어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검증자의 판매를 얘가 증명자 대립한 사례일 경우에 검증자는 항상 증명자가 증명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용자 접근을 시도했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유효한 투표가 무효 투표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표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전화번호 인증, OTP
우리가 왜 회원가입할 때 너가 가져간 소중한 보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걸 왜 하는 거야? 나중에 너 비밀번호를 내가 받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보물번호 1이 뭐야? 그걸 입력한 그대로 입력하는 거잖아. 전혀 직접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네가 실제로 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단 말이죠. 보물 2호. 가끔 가입하다 보면 중요할 때 그렇게 하죠. 보셨죠? 한 번쯤. 자, 완전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정보가 모두 다 맞아야 돼. 그죠? 네가 지금 입력한, 네가 찾고자 하는, 네가 원하는 자료가 내가 원할 때 주는 거 맞고, 내가 어쨌든 다 제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와야만 완벽한 정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고, 건전성이라는 것은 아니오란 증명을 대답할 때, 권한이 없는 사용자 접근을 시도했을 때 접근 허가를 해주면 이건 건전한 데이터가 아니죠. 우리가 건전성 혹은 건실성이라고도 해요. 실제로는 시험 문제는 건실성으로 나왔어요. 영어로는 사운드니스인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이렇게 되면 뭐야? 뭐 전혀 뭐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내가 정당하게 접근을 시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법 접근을 접근했는데 허가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럼 그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은 거죠. 건전하지 않습니다. 방해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전화번호 인증 오류, OTP 오류, 보물 1호 인증 오류인데도 바로 허가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허가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면 건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성과 건전성 두 가지를 정확히 아시고, 얘는 아니오의 개념이고 쟤는 예의 개념, 예스의 개념이 긍정의 개념이고 여기는 부정의 개념이에요. 예의 개념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정보가. 오케이. 여기는 아닌 것은 제거해야 된다. 불안한 요소나 쓸데없는 요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영지식 증명에 대한 설명, 그 개념의 완전성 두 가지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필요한 조건은 딱 두 가지인데 뭐죠? 완전성과 건전성입니다. 완전성, 건전성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답은 두 번째가 되겠군요.